예, 존경하는 백만 성남 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이번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안국수 의원님과 안강민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시정 질문까지를 포괄해서 총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제보로 접수된 공직자 비의사실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안국수 의원님께서 주신 녹취에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노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공익제보를 통한 저희 공직자 비의사실 현황은 총 18건입니다. 업무 관련 11건, 복무 위반 3건, 기타 4건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훈계 등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비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안국수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찰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통의 경우는 하지 않는 질문인데 아마 우려가 크신 탓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6개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알려진 것처럼 압수수색이 8번이 있었고요. 이재명 시장 때도 6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약 1년이 남았는데도 8번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고소고발만 27건을 당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소고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김일성 배지를 달았다는 가짜뉴스에 의한 마녀 사냥까지 있었습니다. 녹취, 도청, 해킹, 각종 짜깁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숨을 쉬고 사냐? 한 달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이나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야당은 시장을 흠집내는 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게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걱정에 대해서도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어려웠던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남시의회에서는 여야를 물어나고 함께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과도한 수사 혹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흠집내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법과 원칙을 믿고 의원님들을 믿으면서 또 의원님들도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충정일 거라 믿으며 일을 하고 있노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이런 행위로 저는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위법한 행위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참담합니다. 그래도 전 정의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3년간 말을 아껴왔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남시 소규모 체육시설 문제나 임해근리공원 토지보상비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완을 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공원 일몰제에 따른 매입은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본계획은 아마 2017년에 했던 용역이고 이런 용역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검토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원님과 같이 그건 제척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만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시장 마음대로 안 했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임해근린공원 토지보상비 350억을 지출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이것은 제척사항입니다 라고 결재까지 끝낸 것조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수정 반영했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또한 심의위원회는 시의 요청처럼 시민의 참여, 전문가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공무원들이 저희 공직자들이 혹여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잘 따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질문사항에서는 도시공사 감사관 11개가 월정료 무단 사용의 문제, 이것은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형평성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혹은 고소고발을 당하는 정도로 공격을 받는 시장과 그 시장과 함께 일해야 되는 3,200여 명 공무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걸핏하는 녹취에 요즘에 도청과 해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을 녹취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도청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혹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시장에 반영될까 봐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노심초사, 시정에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3년을 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연구원부지 아파트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2015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고 2016년 11월 그리고 2017년 2월 사업 승인을 받았고 아마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겁니다. 오랜 문제로 알려진 그 부지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사업 승인이 난 사안이지만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진의 옹벽에 대하여는 착공정, 굴토심의 구조 심의를 득하고 한국지방공학회로부터 추가로 안정성 검토까지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익강사 청구가 2021년 5월 13일 되었고 그 내용은 산지 전용 및 토지 형질 변경 등 인허가에 대한 사안이었어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혹여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또 의혹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보충 질의 때 그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할 겁니다만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은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모집을 공고를 했고요.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5일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등 상급 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여러 가지 점검들이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 좋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코로나 주요 현황과 대책 및 조치사항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완을 드리면 아까 이웃을 잘못 만난 거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이해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은 경제와 문화의 권역입니다. 핵심 도시입니다. 물론 10만 명당 확진자를 하면 저희가 1위는 아닙니다. 포천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높습니다. 10만 명당. 하지만 총 지금 확진자는 저희가 많습니다. 왜 이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남은 이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동은 접촉을 불러 일으키는 수밖에 없고 그런 이동의 거점의 곳은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희 예를 들어서 고향 같은 경우는 이동을 보면 서울로 이동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이동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남으로 가기도 하고 강남에서 오기도 하고 수원, 화성, 광주, 용인 등등에서 오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이미 100조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곳을 60에서 70%가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특히 상인들이 특히 일부 구역에서는 저희는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약 하루 이동인구 260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인구 중심이 아니라 이동인구까지를 포함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서 특례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많은 게 일상적인 시기에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게 교통체증이라든가 혹은 감염병의 전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한 부정적입니다. 이 양쪽을 다 이해해 주십시오. 혹여나 용인이나 광주나 하남이나 수원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혹은 이웃사촌 잘못 만났다 이런 걸로 오해될까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주신 저희 안강님 시의원님께서 3분기, 저희가 1분기 때는 약 5만 명을 목표로 마쳤고 2분기 때는 20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경찰, 군경찰은 빠지는 수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3분기에 지금 저희들이 1, 2분기를 합친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서 안강님 시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노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초기에 60에서 74세 예약률이 초기에는 약 50%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반부에 60%가 됐고 6월 2일까지는 제가 지금 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일 겁니다. 70%가 넘긴 했습니다만 오늘 예약이 끝납니다. 저희들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많은 이동의 도시인데다가 저희가 라온일 요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라온일에서 19명의 확진자가 제가 발생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접종자였습니다. 라온일 요양원이 유독 좀 동요율이 낮은 곳이어서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도 없고 해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위에 대해서도 재해석 이런 걸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런 간절함의 반영이라는 이면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차병원 용도 변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산하재단 인사채용 문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혹은 성남도시철도 1호선을 반영해달라는 문제점, 수서 강주간 복선 전철 여수도청역 반영 요구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아마 해당 국에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희들이 2030이나 2040 정비사업과 달리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2040, 2040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은 법적 기준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몇 미터 도로를 확보해라. 지하 주차장을 얼마까지를 넣어라. 공원이나 녹지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분명해서 예를 들어 몇천 세대일 경우도 총사진이 나옵니다. 총조감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강님 시의원께서도 저희 용역 보고에서 아마 참여를 하셔서 보셨겠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요구가 되는 대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야 승인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최악의 경우 지금 현재의 도로폭 정도로 15층 이상, 15층 정도가 가능한 이런 난개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강제할 법이 없어서 저희들 스스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총조감도를 좀 그려보고 또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설계를 해서 적어도 난개발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강님 시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저도 지금 항상 용역 발표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부 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국토부 LH하고 손을 잡고 저희들이 모델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같이 수기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님께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성남도시철도 1호선 반영 요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용역을 합니다. 구체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더 질의를 주시고 성남 2호선 같은 경우나 지금까지 경제성이 가장 좋은 구간을 일단 만들어서 모델을 넣어보면 성남 1호선이나 그 이후 연장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남 1호선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서 광주간 복선 절차 여수 도청역 반영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시장님도 만나 뵙고 또한 의원님도 해당 의원님도 광주 쪽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저희 박호근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또한 광주 시의원들을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냐면 저희는 국토교통부 수서 광주간 대한노선을 일단 만들고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또 2년, 3년 연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결사반대셔서 저희가 공사기간 연장 없이 대한노선을 원래 노선 말고 다른 노선으로 대한노선을 하고 추후에 역을 만드는 것으로 국토부하고는 간신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광주의 국회의원님과 주민들께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재협의 중이고 마침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또 광주 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6월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광주가 반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잘 해서 대한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광주 시장님을 또 만나 뵐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윤영찬 국회의원님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우리 박호근 시의원님도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셨고 또 우리 안강님 시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그런 관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도 광주시장님 및 여러분들과 협의를 지속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도 추후에 국장님 통해서 답을 더 들으시면 요게 이제 저희가 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같은 분야는 정말 실무적인 일이어서 국장이나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정 흔들린 적 없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제가 지금 취임하자마자 고도정수 처리장 한 달 만에 사업비를 가져온 것도 기억을 하실 거고, 아주 정말 처리장 지하화는 사실은 법 개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군사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년 의원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거의 3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28년 만인가요? 성호시장 재개발 문제.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저희한테 지금 6월부터 임시시장을 개설하겠노라 승인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성호시장 그 어려운 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통정책 그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모란 판교 연장 이런 것들은 이미 위례 3동선 문제라든가 거의 반영이 됐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성남, 용인, 수원까지를 잇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강주 오포까지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저희 대한민국 철도는 남북 라인을 기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이 있습니다. 남북. 그리고 동서 라인은 이게 보조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 서판교 쪽과 그 다음에 원도심 쪽이 남북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면 하나의 남북 라인이 연결되는 거고요. 또 하나 강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광주시장님, 용인시장님, 수원시장님, 그리고 관련 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수서 기지를 이전하려면 10만 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10만 평 땅 협상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장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성남시정은 안 되면 그만 이런 거 없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고 곧 발표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3년을 일해왔습니다. 226개 기초지자체장 중에 아마 저처럼 마녀사냥을 당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업을 해왔고 공약도 걱정을 하시는데 최소한 평균 이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 저희 3,200여 명 공무원들의 헌신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항상 제가 결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e스포츠 경기장 도비 따오고 승인 받는 것 결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판교 콘텐츠 특구 결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판교 트램 실행 저희가 2번
실패를 했는데 국비 사업으로 3번째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을 반영해서 합니다. 항상 이렇게 결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정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거듭 점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과 해킹까지 당하는 시장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저희가 발목을 잡혀서 일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도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격에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남은 너무 소중한 도시고 성남의 성장은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남은 제가 항상 큰 폭포가 소리가 크다고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려를 걷어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혹여 지혜가 부족하거나 점검을 못해서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적해 주십시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질문 총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